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창천의 현지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앞에서 정재욱 변호사님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지금 가상자산법에서 규제를 이번에 도입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의 제도적 의의와 제가 이제 거래소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오래됐었습니다. 이 필요성은 예전부터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분들 전 영역에 걸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었는데요. 사실상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형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의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에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법에서 또 보면 이번에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법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에 대한지는 이제 업계와 당국이 토론을 통해서 많이 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까지 특근법 외에 가상자산에 관련된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딱히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 제정은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법에서는 미공개 중요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정의와 거의 동일하지만 그 범위가 훨씬 더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는 상장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번에 가상자산법에서 보시면 가상자산에 관련한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상장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발행재단과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는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들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에 관한 거래 지원과 지원 종료에 관한 정보는 이제 시세의 변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인뿐만 아니라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는 거래소와도 직결되어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만큼 이번에 이제 시행령에서 각 정보별로 공개 의무를 지는 주체와 또 그 공개 방법을 좀 명확히 하여야 이 범위가 이 규제가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가상자산법에서 시세조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래소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감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자율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 제재를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조항인데, 주식시장하고 달리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는 일단 국내 거래소도 있고 국외 거래소도 이제 다수 존재하고, 또 각 거래소마다 거래 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각 거래소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상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거래소별로 가격도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기도 하고, 또 가격 변동의 폭과 거래 추이도 정말 완전히 다른 실정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할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일관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의 그 부서나 인적 물적 자원도 사실상 기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는 어려울지라도 이 시장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법은 이번에 후속 입법,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후속 입법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부실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그 무차별적인 거래 지원이라는 문제가 수반되는 게 보통인데요. 일단은 발행인의 자격에 크게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발행인이 제공하는 중요 정보에 대한 의무 공시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상자산 발행 시 이제 허위의 내용을 일부 포함한 그런 부실한 백서가 배포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 행위에도 더 노출이 쉽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정 행위의 규제는 그 실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2단계 후속 입법을 통해서 그 발행 및 공시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가상자산법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논의되었던 그런 가상자산에 대한 그 가상자산을 업권에 이제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입법적으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되게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은 완전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 특성상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할 부분이 아직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주식시장의 시장 감시 시스템과 같이 어떤 통합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와 금융당국이 현실적으로 많이 실효성 있는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제를 2단계 입법을 통해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